자,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 대해서 했죠. 그거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할 텐데, 지난 시간에 보면은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단순하게 이제 인서트, 딜리트 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스큐 형태가 나온다 그랬죠. 이러면 이제 굉장히 성능이 악화된다. 자, 그래서 이제 밸런스드 트리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레드 블랙 트리를 한번 살펴보기로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레드 블랙 트리는 그러니까 바이너리 서치 트리입니다. 그죠? 일단은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성질을 다 만족하면서 이제 요런 5개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5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노드는 블랙이거나 레드다. 그래서 이제 레드 블랙 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노드에 이제 색깔을 칠해놨는데 빨간색하고 까만색으로 칠해놨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루트 노드는 항상 블랙이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2번 성질을 잘 보세요. 왜냐면 이제 1번 성질은 너무 당연하죠. 레드 블랙 트리 정의에 의해서 당연하고, 이제 2번 성질 루트는 항상 블랙이어야 된다. 요게 나중에 이제 레드 블랙 트리를 막 만들다 보면은 이제 인설트나 딜리트 할 때 요 성질이 유지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번 성질. 그리고 3번은 모든 리프 노드인데, 리프 노드는 닐, 그러니까 널까지 포함해서 이제 노드로 보는 거예요. 그래 놓고 블랙 노드이다. 모든 리프 노드는 블랙 노드이다. 자, 이거 보면 그러니까 루트도 블랙이고 리프도 블랙입니다. 대신에 이제 미리 한번 보면은 이제 실제로 요 닐이라고 이제 5번 노드에 차일드가 없죠. 차일드가 없으면 요 사실은 널 포인트입니다. 그죠? 근데 요게 가상으로 요 노드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레드 블랙 트리라고 이제 요 널 포인트가 가상으로 노드가 하나 있다고 보고 요까지 포함해서 이제 레드 블랙 트리가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 한 가지 예죠. 지금 뭐 그러면서 예를 보여주는데 지금 이제 요 까맣게 표시된 게 블랙이다 이거죠. 일단 루트는 당연히 블랙이라야 되고 지금 이제 요런 것들이 레드 노드다 이거죠. 지금 완전 빨갛지는 않은데 이제 빨간색 비슷하게 보이는 거. 그리고 요 닐도 사실은 이제 요 밑에 있는 모든 닐들은 블랙이다 이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 4번이 중요합니다. 또 이제 4번이 중요한데 레드 노드의 차일드는 모두 블랙이다. 이제 요 그림에서 보면은 어떤 레드 노드가 있으면은 그죠? 요거의 차일드는 항상 블랙이라 해야 돼요. 지금 레드 노드가 있으면 이게 차일드는 다 블랙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레드 이렇게 올 수는 없다는 거죠. 레드 이렇게 이런 거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요 4번을 이제 위반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인서트나 딜리트 할 때 요 4번 성질을 잘 만족하는지 보게 될 텐데 요게 이제 레드 바이올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레드 바이올레이션. 4번을 위반했느냐? 레드 바이올레이션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5번도 이제 중요한 성질이에요. 임의의 노드에서 보면은 그 노드로부터 이 리프까지 가게 될 때 리프까지 이제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은 항상
어떤 노드에서 리프까지 쭉 내려갈 때 같은 수의 블랙 노드가 있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자, 예를 들면 사실은 이제 루트 노드에서 보면은, 여기 블랙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따라가면은 블랙이 3개입니다. 그죠? 요렇게 만약에 따라갔다고 했을 때도 하나, 둘, 3개. 그래서 보면은 이걸 우리가 이제 블랙 하이트라 그래요. 이제 루트 노드에서 보면은 블랙 하이트. 만약에 요 노드 기준으로 하면은 그리고 이제 요게 되면 이제 요렇게 따라가도 2개, 요렇게 따라가도 2개, 뭐 어느 쪽을 따라가도 2개.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블랙 하이트. 요 블랙 하이트가 같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것도 중요한 성질인데, 특히 요거는 어디서 중요하냐 하면은 딜리트 연산을 할 때 굉장히 요거를 위반하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따집니다. 요거는 이제 인설트 연산할 때 중요하게 따져요. 인설트 연산할 때 중요하게 따지고, 2번은 양쪽에 다 해당되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요 루트 노드가 블랙이다. 이것도 이제 뭐 중요한 성질인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고쳐주기가 쉬워요. 요 루트 노드가 블랙이다. 요걸 위반하게 되면 뭡니까? 루트 노드가 레드이겠죠. 그때는 그냥 블랙으로 만들어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해결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요거 해결하는 게 좀 복잡하다 이거지. 4번하고 5번.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인서트 딜리트는 좀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레드 블랙 트리가 어떻게 하이트 밸런스가 되느냐. 자, 그러니까 평균 높이 이제 하이트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일단 하이트를 살펴보려면은 뒤에 이제 여기서 좀 살펴보나. 이제 중요한 성질은 결론은 이건데 어디 갔나? 결론은 이겁니다. 그냥 결론은 이건데 사실은 그 레드 블랙 트리의 하이트 전체 하이트는 블랙 하이트의 2배를 절대로 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레드 블랙 트리의 전체 하이트는 요게 H가 이제 원래 트리의 높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하이트라고 보면 되죠. 전체 높이. 레드 블랙 트리의 전체 높이는 요거는 이제 요 H 프라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블랙 하이트예요. 레드 노드는 뺀 거고 블랙 하이트. 그러니까 이 전체 하이트는 그러니까 이 블랙 하이트의 2배를 넘지는 않는다 이거죠. 전체. 요걸 이제 2를 여기로 보내면 블랙 하이트의 2배 미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제 블랙 하이트는 항상 루트에서 리프까지 똑같다 그랬죠. 항상 루트에서 리프까지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경로를 따라가도 루트에서 리프까지 2배 이상 차이가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따라서 이제 하이트 밸런스다 이거죠. 자, 그걸 이제 좀 천천히 살펴봅시다. 이렇게 일단은 자, 닐이라는 것도 여기서는 레드 블랙 트리의 노드로 간주한다 그랬죠. 그러면 모든 리프 노드가 다 닐이 됩니다.
그러면 키 값을 가지고 있는 노드는 다 인터널 노드가 돼요. 그러니까 리프 노드는 전부 다 닐이 되고 키 값을 가진 거는 다 인터널 노드가 돼요. 그러면서 인터널 노드는 항상 두 개의 차일드를 가지고 있겠죠. 왜냐하면 한 개의 차일드만 있는 노드가 있다면 그거는 가상으로 리프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바이너리 트리에서 이런 성질 앞에서 나왔나? 그러니까 인터널 노드, 그 internal number of internal node 개수하고 요거 더하기 1 하면은 number of leaf node, 이제 이런 거 앞에서 나왔던가? 앞에 너무 빨리 요약을 하면서 아마 안 나왔는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거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리프 노드를 L이라고 표시했습니다. 리프 노드의 개수는 L. 그리고 키의 개수라는 게 이제 N개면은 키를 가지고 있는 노드는 이제 N개죠. 그러면 사실 여기서는 이제 인터널 노드가 됩니다. 이런 관계가 있다. 항상 성립하는 성질이에요. 이거는 바이너리에서 항상 바이너리 트리에서 항상 성립하는 건데, 자, 여기 이제 간단하게 이 두 줄로 증명이 돼 있어요. 전체 노드는 n 플러스 1이죠. 그리고 엣지의 개수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런 건 배웠죠. 엣지의 개수 더하기 1 하면은 전체 노드 수. 이제 이런 거는 앞에서 아마 요약할 때 나온 것 같은데, 물론 이 두 개 n은 다른 겁니다. 엣지의 개수 더하기 1 하면 노드의 개수인데, 지금은 이제 여기서는 n 더하기 l이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n은 인터널 노드가 n 스몰 n이고 리프 노드가 라지 n이니까 아마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 노드는 n 플러스 1이고 엣지의 개수는 더하기 1 하면은 엣지의 개수 더하기 1, 그러니까 2 더하기 1, 이제 요거죠. 요게 되는데, 자, 우리가 엣지의 개수, 그냥 엣지의 개수만 따지고 보면 여기서 이제 엣지의 개수만 따지고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인터널 노드는 항상 모든 인터널 노드는 두 개의 엣지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이제 닐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거는 2n이다. 모든 인터널 노드는 두 개의 차일드를 가지니까. 그리고 리프 노드는 차일드를 안 가지니까 엣지가 없죠. 인터널 노드는 차일드를 가지니까 두 개의 엣지가 있죠. 그래서 전체 엣지 개수는 인터널 노드 개수 곱하기 2다 이거죠. 그래서 요 놈이 2죠. 지금 요 놈이 2니까 여기 대입하면은 2n 더하기 1이 되죠. 그럼 요 두 개를 이제 같게 놓으면은 요 식이 나옵니다. 그죠? 원래는 뭐 그러니까 자료구조 미리 배웠던 학생들은 다 아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요거 배운 학생 2, 3, 4 트리 2, 3, 4 트리 배운 학생 없나? B 트리 배운 학생 없어?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할 때는 반드시 배울 텐데, B 트리의 중에서 이 차일드의 개수가 2개에서 4개까지 가게 되면 2, 3, 4 트리가 되죠. 왜냐하면 이 2, 3, 4 트리, B 트리는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루트에서 리프까지가 항상, 그러니까 패스가 똑같은 하이트를 가지는 거예요. 루트부터 리프까지 똑같은 하이트를 가지니까 이 B 트리는 그냥 완벽하게 하이트 밸런스가 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하이트
클래스가 돼 있다. 그래서 B트리는 이제 차일드가 일반적으로 뭐 100개 차일드가 100개인 B트리를 만들 수도 있고 200개인 B트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차일드 개수가 2에서부터 보통 이제 팬아웃이라고 하고 넘버 오브 차일드라고 하고 뭐 디그리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2에서부터 m까지 가질 수 있는데 이 m이 제일 작은 값이 3입니다. 그래서 m이 3이면은 이제 그걸 2,3트리라 그러고 m이 4일 때는 2,3,4트리라 그러고 이제 m이 5일 때는 이제 그냥 뭐 2,3,4,5트리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냥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B트리라고 하는데 완벽하게 하이트 밸런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B트리의 성질은 루트에서부터 어떤 패스를 내려가도 루트에서 리프까지 그 하이트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이트 밸런스를 완벽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m이 2일 때는 2면 안 되느냐 이거죠. 그럼 2에서 2까지니까 그냥 뭐 차일드가 2개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는 못 만든다. 요거는 이제 안 돼요. 그냥. 요게 되면은 뭐 굳이 레드 블랙 트리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중에 이제 2, 3, 4트리라는 게 B트리의 한 특수한 경우인데 요거랑 레드 블랙 트리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요 레드 블랙 트리를 요 레드 노드를 여기 있는 키 값이 있겠죠. 좀 전에 위에 요 여기 있는 레드 노드 있죠. 하고 페런트하고 합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이거를 합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 이제 키 값이 9, 12, 13이 되는 이런 노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 왼쪽 차일드 여기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가 여기 이제 1번 차일드, 2번 차일드, 3번 차일드, 4번 차일드가 1, 2, 3, 4 이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드 블랙 트리에 요 레드 트리를 페어런트는 항상 블랙이어야 됩니다. 그죠? 블랙으로 합쳐버리면은 2, 3, 4 트리가 됩니다. 이렇게 합쳐버리면은 2, 3, 4 트리가 돼요. 2, 3, 4 트리라는 거는 차일드 노드가 2개에서부터 3개, 4개까지만 있는 트리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레드 블랙 트리 그래서 2, 3, 4 트리가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모든 게 다 이제 블랙이 돼버리죠. 어쨌든 그래서 레드 블랙 트리나 2, 3, 4 트리나 공통적인 성질은 블랙 하이트. 어떤 경로를 따라서 리프로 내려가도 이 블랙 하이트가 일정하다. 블랙 하이트가 일정하다 하는 성질. 그래서 참 여기 잘못 써져 있더라고. 리프 노드에 레벨 여기 이제 여기를 레벨 우리가 바이너리 칠 여기를 레벨 1 하면 여기가 레벨 2죠. 여기는 레벨 3. 그 넘버 오브 리프 노드에 이게 레벨입니다. 레벨은 블랙 하이트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루트에서 리프까지 레드 노드가 하나도 없으면은 지금 이 트리 요거의 블랙 하이트는 얼마입니까? 레드는 빼고 블랙 노드만 따지면 블랙 하이트는 3입니다. 3.
그러면 실제로 이제 블랙 화이트 말고 리프 노드의 레벨, 리프 노드까지의 그 화이트, 여기는 3이죠. 레드 노드가 하나도 없으면 3이고 레드 노드가 있으면 이제 여기는 5가 되죠. 어쨌든 이제 이런 리프 노드의 레벨이 여기는 5가 되고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3이 되는 거죠. 리프 노드의 레벨이. 블랙 화이트는 3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3에서 5가 되고 여기는 3이고. 그래서 이런 부등식이 성립한다. 뭐 당연한, 그러니까 레드 블랙 트리의 성질만 잘 알면 당연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결론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자, 그 리프 노드의 개수는 대문자, 아까 대문자 L이라 그랬죠, 이게. 요 개수는 L 플러스 1이라 그랬죠. 자, 그런데 이제 요 놈이 리프 노드의 개수는, 자, 리프 노드의 개수는 이제 L 플러스 1은, N 플러스 1이, 요 놈이 L이죠. 그러니까 전체 노드 개수의 절반, 전체 노드 개수의 절반 플러스 하나다, 그죠? 절반 플러스 하나인데, 어쨌든 그 놈은 우리, 뭐라 그래야 되나. 요게 이제, 그러니까 리프 노드의 개수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죠. 이제 요런 놈들이죠. 요 리프 노드의 개수는 우리가 이제 이 블랙 노드만 딱 살펴보면 2, 3, 4 트리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리프 노드의 개수는 사실은 요 화이트가 3이면은, 화이트가 3이면은 이제 2의 3승보다 크거나 같다. 이제 이렇게 되는, 2의 3승보다 크거나 같다. 사실은 우리가 바이너리 트리에서, 요게 바이너리 트리에서 풀 바이너리 트리가 되면은 전체 노드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넘버 오브 풀 바이너리 트리의 넘버 오브 노드의 개수는 2의 h 빼기 1이었죠. 이제 그거하고 비슷한 성질입니다. 비슷한 성질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 리프 노드에 있는 개수가 이제 n-1이니까 요거는 이제 바이너리 트리보다는 풀 바이너리 트리보다는, 풀 바이너리 트리는 여기 2개씩이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3개, 4개까지 가니까 리프 노드 개수가 풀 바이너리 트리보다는 많을 겁니다. 많거나 같을 텐데, 그래서 요게 이제 H-는 블랙 화이트입니다. 그죠? 2의 H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왜냐면은 요 n을 이렇게 하면은 2의 h 프라임 빼기 1 해갖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만약에 레드 노드가 한 개도 없다면은 이제 리프 노드, 완전히 레드 노드가 하나도 없으면 뭡니까? 이런 경우가 풀 바이너리 트리가 돼요. 레드 노드가 하나도 없으면 요게 바로 풀 바이너리 트리가 될 텐데, 그때는 요 등호가 되고, 레드 노드가 있으면 이제 부등호가 되는. 자, 어쨌든 이제 요 성질을 가지고, 그죠? 여기 양변에 로그를 이제 양변에 로그를 붙이면은 요렇게 되죠. 양변에 로그를 붙이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저게 이 블랙 화이트는 요거의 2배를, 그러니까 이 블랙 화이트의, 그러니까 원래 트리의 하이트는 블랙 화이트의 2배를 넘을 수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화이트에 나누기 2 하면은 이제 부등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만
하나만 딱 떼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죠. 자, 그렇다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로그 2의 n 플러스 1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앞에서 바이너리 트리에서 그죠? 그 풀 바이너리 트리에서 요게 바로 하이트가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이제 h가 되는 겁니다. 하이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풀 바이너리 트리는 완벽하게 밸런스드 트리가 된 거죠. 루트에서 리퍼까지 모든 그 어떤 경로를 내려가도 하이트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의 2배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 2배보다는 작거나 같다. 우리가 그래서 앞에 그 밸런스드 바이너리 트리가 뭐냐 할 때 높이가 트리의 높이가 원소의 개수의 로그 n에 비례한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밸런스드 트리라고 했어요. 그죠? 지금 같으면 이제 2배니까 2배 이하니까 바로 결국은 이 h라는 거는 그래서 로그 n에 비례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드 블랙 트리가 결국은 밸런스드 트리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결론은 이놈이 밸런스드 트리다. 밸런스드 바이너리 트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성질은 그렇고, 자, 우리가 이제 바이너리 서치 레드 블랙 트리도 하나의 그 바이너리 서치 트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연산은 뭡니까? 서치, 그죠? 원래 이제 다 서치 하려고 만든 거죠. 서치, 근데 이제 서치 하기 전에 데이터를 넣어야 되죠. insert.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를 넣을 수 있으면 뺄 수도 있죠. delete. 자, 그래서 search, 이 레드 블랙 트리가 그 바이너리 서치 트리이기 때문에 서치 연산은 바이너리 서치 트리 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서 서치 연산은 어떻게 했죠? 루트부터 시작해 갖고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그 노드에 있는 키 값보다 작으면 왼쪽을 가고 크면 오른쪽을 가고 뭐 이런 거였죠. 그건 동일하다 이거죠. 똑같고 이제 인서트 할 때 인서트 하는 순서에 따라서 이게 막 스큐 되기도 하고 밸런스 되기도 하고 이제 어쨌든 밸런스를 보장을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인서트나 딜리트는 이제 그 밸런스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트리를 갖다가 돌려버립니다, 그냥 로테이션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무작정 로테이션을 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규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살펴볼 거다, 이거죠. 자, 로테이션을 하는 예제가 하나 있어요. 자, 원래 이제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어떤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이런 모양이었는데 이걸 로테이트 오른쪽으로 이 루트 노드를 기준으로 여기 이제 하나의 서브 트리죠. 요 B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로테이트를 시키면은 이제 이렇게 로테이트를 시키면은 A가 올라오고 B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A가 올라오고 B가 내려갔어요. 그러면 요 밑에 이제 서브 트리가 있겠죠. 차일드에 서브 트리가 있으면은 요 A의 왼쪽에 붙었던 거는 그냥 A는 이쪽에 붙고 요거는 A의 오른쪽에 붙었는데 A의 오른쪽은 B가 붙게 되죠. 그러면서 원래 B의 왼쪽은 A가 붙게 되죠. 원래는.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요 놈이 B의 왼쪽으로, 요 놈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B의 오른쪽에 붙어 있는 서브 트리는 그대로 이렇게 이제 있고. 자, 근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거는 이게 바이너리 서치 트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 순서는 유지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스몰 a에 있는 서치 트리는 요 키 값이 a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A, B 사이의 값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B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죠. 요걸 오른쪽으로 로테이트 시켜도 지금 그대로 요 부등식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왼쪽으로 로테이트 시키면 또 이제 이렇게 로테이트 시키면은 또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절대로 키 값의 순서가 깨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바이너리 서치 트리는 핵심이 그거예요, 그죠? 키 값의 순서가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노드 간에 딱딱 정해져 있는데 이거 로테이션을 해도 그 순서가 잘 유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로테이션 예제가 하나 나오는데 만약에 이런 자, 요게 지금 하나의 바이너리 서치 트리죠. 요게 지금 하나의 바이너리 서치 트리예요. 자, 요거를 레프트 로테이트를 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11을 기준으로 요렇게 지금 11 요거를 루트로 해갖고 로테이션을 요렇게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11과 18의 관계가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런 모양이 된다. 그러면 자, 왼쪽으로 로테이션 하고 난 뒤에도 요놈은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키 값의 순서를 잘 보면은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성질을 잘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다는 거는 그냥 적당한 시점에서 로테이션을 해주면 되겠구나 하는 거죠. 로테이션을 해도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성질은 전혀 안 바뀐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로테이션을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 우리 데이터를 막 넣다 보면 잘못하면 스큐 형태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로테이션을 시켜주면 되겠구나. 자, 그래서 이제 레드 블랙 트리에 이제 인서트 알고리즘이 책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 뜯어보려니까 이제 머리가 아픈 거고, 저는 이제 이 알고리즘이 뭘 하려는지 그것만 제가 설명할 테니까 코드는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이제 노드가 Z예요, Z. 이 레드 블랙 트리가 원래 이제 레드 블랙 트리가 있을 거라고. 거기에 어떤 키 값을 가지는 노드, 그게 Z예요. 어떤 노드를 하나 이제 추가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규칙입니다. 레드 블랙 트리 규칙이 새로운 노드를 인서트 할 때는 항상 레드 노드로 인서트를 한다. 항상 레드 노드로 인서트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레드 노드 때문에 아까 그 5가지 성질이 있었죠. 레드 노드로 인서트를 해놓고 요 5가지 성질 중에 이제 위반되는 성질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해보고 위반되는 게 있으면은 그 위반을 해소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레드 노드로 해놓고 위반 사항이 있는지 위반 사항이 있으면 고쳐주면 되는데 이 새로 집어넣은 노드가 루트이다. 그러니까 이제 2번이죠. 이게 아까 2번을 잘 보라 그랬죠. 그러면은 그냥 얘는 그냥 블랙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자, 문제는 요겁니다. 요 인서트 하는 요 노드에 페런트가 있는데 그 페런트가 레드일 때, 그러니까 레드 노드에 차일드로 레드 노드가 들어갈 때, 그러면 이제 레드 바이올레이션이 되는 거죠. 4번 아까 그게 4번이라 그랬어요. 레드 바이올레이션. 4번 인서트 할 때 이제 중요하다 그랬어요. 요 레드 바이올레이션을 이제 어떻게 고쳐줄 거냐 하는 게 인서트 알고리즘의 핵심입니다.
핵심이다. 자, 뭐라고 쫙 돼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규칙에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천천히 살펴봅시다. 이거는 이제 알고리즘 잘 이해가 안 돼갖고 막 그 알고리즘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지금 요 세 가지 경우도 보면 여기서 아마 뭐 루트 노드 그러니까 요게 위반일 때는 요 어딘가에서 루트 노드 컬러를 그냥 블랙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단순하니까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할게요. 이제 문제는 요거 요 위반 사항을 고쳐주는데 이제 그 케이스 1, 2, 3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존재한다. 사실은 책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디렉터리 딴 데로 가버렸나? 딴 데로 가버렸나? 지금 내가 어디를 보고 있나? 교재를 한번 봅시다. 데이터 스트럭처의 레드 블랙 트리에 보면은 요 그림 보면 좀 전에 설명했던 거죠. 비슷한 거. 인서트. 여기 보면 이제 케이스 1, 2, 3가 있는데 케이스 1, 2, 3가 아니고 풀 여기도 1, 2, 3로 되어 있네. 사실은 1, 2, 3, 4, 5, 6입니다. 그런데 이제 좌우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1, 2, 3만 보면 되는데 책에는 4, 5, 6까지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표시가 안 돼 있네. 괜히 안 봐도 되겠구나. 자, 그래서 이제 케이스 1, 2, 3가 있는데 자, 요거 이제 잘 배워야 됩니다. 지금부터 좀 지저분하지만 자, 요 G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게 바로 이제 새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딱 인서트를 하고 나서 보니까 내 페어런트가 A죠. 자, 이 강의 자료에서 요렇게 까만 테두리 있죠? 까만 테두리는 블랙입니다. 하얀 노드들 있죠? 얘네들이 다 레드예요. 리드가 있고 레드. 그럼 이제 일단은 무조건 레드로 집어넣으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드 노드의 차일드는 레드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레드 바이올레이션이 일어났어요. 자, 이럴 때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일단은 넣고 나서 일단 무조건 레드 노드로 넣어야 되니까 넣고 나서 내 페어런트를 봤더니 레드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바이올레이션이 일어났으니까 뭔가 해결해 줘야 돼요. 그 이제 첫 번째는 요 노드가 레드일 때 한참 멀리 있는데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있다고. 이 노드는 이 노드에 책에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돼 있는데 요 Y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페어런트의 라이트 동생인지 형인지 형제 페어런트의 형제 라이트 그러니까 결국은 페어런트의 라이트니까 결국은 이제 삼촌이 됩니다. 이거를 보면은 내 아버지죠. 여기는 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형제니까 삼촌이 되는 거예요. 이 삼촌 노드가 레드인 경우 자 그렇다는 거는 내 부모도 레드고 삼촌도 레드고 그러니까 바이너리 트리의 형제들이 전부 다 빨갱이다 이 말이에요.
둘 다 빨갱이일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럴 때는 둘 다 까맹이로 바꿔버려요. 이렇게. 까만색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할아버지는 빨갱이로 바꿔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 형제들의 색깔을 여기서 이제 서로 이렇게 컬러 체인지. 자, 케이스 1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래서 컬러 체인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도 되는 이유는 뭘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일단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제 내 아버지는 빨간색이니까 내 아버지는 이제 그 까만색이니까 레드 바이올레이션은 아니죠. 당장 여기는 아닌데 요게 다른 성질을 또 건드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성질을 위반할 수 있느냐. 위반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블랙 화이트가 같아야 돼요. 그죠? 5번 성질. 그래서 내 입장에서 보면은 요렇게 일로 내려가나 이쪽으로 내려가나 다 블랙 노드의 개수는 똑같아야 되죠. 그런데 이걸 이제 빨간 거를 올리고 까만 거를 내렸어요. 그러면 이제 요 세 개 노드에서 보면은 원래 여기 하나 있던 게 양쪽으로 이제 까만 게 두 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일로 내려가나 원래 블랙 화이트가 일정했다면 이쪽도 일정하게 돼 있어요. 그냥. 그죠? 여기 하나 있는 걸 양쪽에 나눠서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이 까만 걸 한쪽으로만 가져갔으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양쪽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일단은 5번 성질은 이제 된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대로 놔두면 되느냐? 이제 문제는 요 위에 요 놈의 페런트가 요 놈이 혹시 레드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요 지금 그 할아버지 노드를 레드로 해놓으면은 이제 정조 할아버지하고 레드 바이올레이션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체크해야 되죠.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여기서 레드 바이올레이션이 생기면은 그냥 조상 따라서 쭉 올라가면서 또 해결해 주면 돼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차일드 노드가 딸린 이거를 전체를 한 개의 새로운 노드, 인서트 되는 노드 G라고 생각하고 인서트 알고리즘을 다시 케이스 1, 그러니까 케이스 1이 아니라 이제 요걸 하나의 그 노드라 생각하고 새로운 노드라 생각하고 인서트 알고리즘을 다시 돌려주면 돼요. 그냥 레드 블랙 트리 인서트에 해당되는 경우를 다시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1일 때는 요 컬러 체인지로 해결이 완벽하게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루트까지 쭉 올라가면서 다시 또 레드 바이올레이션이 생기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어떤 경우는 이제 요놈이 루트이면 어떡하느냐 이거지. 그럼 여기도 루트겠죠. 그러면 이제 이때는 이제 네 번째 성질이 아니라 두 번째, 그러니까 루트가 블랙이어야 된다. 그 성질을 위반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그냥 블랙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냥 루트가 레드면은 그냥 루트를 블랙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거는 금방 해결이 되는데 이제 4번 성질이 위반이 이제 요 위에서 4번 성질이 위반이 안 되는지를 리커시브하게 이제 따라 올라가면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좀 이따가 예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밑에는 이제 뭐 똑같아요. 그냥 내가 아버지의 왼쪽 자식인지 오른쪽 자식인지 두 개를 구분해 놨는데 뭐 결론은 삼촌은 똑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결국 이제 삼촌이 레드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일단은 케이스 1은 삼촌이 레드일 때, 이제 삼촌이 레드일 때는 아버지 형제들하고
할아버지하고 색깔을 바꿔줌으로써 일단은 급한 불은 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레벨에서는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 조상 레벨에서 또 위반이 없는지 리커시브하게 인서트 알고리즘을 계속 적용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케이스 2는 삼촌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삼촌이 Y라 했는데 여기 어떤 서브트리, 어떤 형태의 서브트리일지는 몰라요. 이 표시가 좀 이제 이렇게 완전히 동그라미로 안 돼 있는 이유는 이렇게 델타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의 노드일 수도 있고 이놈이 그러니까 노드일 수도 있고 닐일 수도 있어서 그래. 닐도 하나의 노드로 보기 때문에 지금 노드일 수도 있고 닐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동그랗게 안 해놨어요. 그냥 어쨌든 요 놈이 지금 블랙인 경우 그래서 삼촌이 블랙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삼촌이 블랙인데 이제 케이스 2는 나는 라이트 차일드에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꼬부라진 경우예요. 나하고 할아버지, 아버지하고 보면은 C자 모양. 자, 요럴 때는 무조건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기준으로 작게 한번 로테이션을 합니다. AB 사이만, AB만 가지고 로테이션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요게 케이스 3이에요. 그러니까 케이스 2일 때는 무조건 로테이션을 해갖고 케이스 3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케이스 3이에요. 케이스 3. 굳이 안 써도 되겠네. 지금은 그 케이스 3은 할아버지, 아버지 내가 이렇게 일렬로 딱 쓴 거예요. 이렇게. 일단은 일렬로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케이스 3일 때는 크게 돌려버립니다. 이제 할아버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케이스 2일 때는 아버지를 기준으로 작게 돌리고 작게 돌려서 일렬로 만들어요. 그게 케이스 3입니다. 그리고 케이스 3에서는 할아버지를 기준으로 크게 돌려버려요. 크게 돌리면서 색깔을 잘 보세요. 크게 돌리면서 자, 여기 지금 흰색은 다 레드라 그랬어요. 하얗게 표시된 레드라 그랬어요. 이걸 크게 돌리면서 루트는 블랙으로 그냥 그대로 남아있고 이제 요 빨간색 두 개가 양쪽으로 이렇게 할아버지의 차일드로 되게 그러니까 A, B, C 값은 C 값이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크게 돌리니까 그죠? C 값이 B의 차일드로 내려오면서 레드가 되고 B는 이제 페런트로 올라가면서 블랙이 되고 A는 페런트 자리로 올라가면서 그냥 레드가 되고 요 색깔 관계를 잘 봐야 돼요. 자, 요렇게 하고 나면은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요 세계관에 그 위반 사항이 없느냐 이제 일단은 지금 케이스 2는 분명히 레드 바이올레이션 그죠? 4번을 위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이걸 작게 이렇게 돌리더라도 레드 아직도 레드 바이올레이션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이제 크게 오른쪽으로 돌려버리면은 여기는 바이올레이션이 없다 이거지. 그럼 여기 끝난 거예요 그냥. 케이스 3에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 2일 때는 3으로 보내고 3에서는 크게 한 바퀴 돌려버리니까 해결이 됐다. 자, 해결이 이제 확실히 그러면 이제 레드 바이올레이션은 없죠. 그리고 이놈이 뭐 루트라 하더라도 블랙이니까 2번도 바이올레이션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바이올레이션이 있느냐 이거죠. 자, 여기 이제 요걸 보면은 어떤 경로를 따라가도 검정색 블랙 하이트는 일정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요 A, B, C 요 세 개의 관계를 보면은 요 A, B, C 관계를 보면 요것만 보면 검정색이 한 개입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는 이제 서브 트리들은 원래 있던 대로겠죠. 근데 요렇게 하더라도
지금 ABC 사이에서만 색깔이 바뀌었지 어쨌든 요 사이에는 검정색이 한 개입니다. 그죠? 나머지는 원래 있던 대로 그냥 자기가 여기가 검정색이 2개 있어서면 여기도 반드시 두 개일 거라고. 그러니까 5번 성질도 전혀 안 건드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요 세 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4번 이제 인서트일 때는 4번 위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제 세 가지 경우 다 이제 해결을 해주면 5번 성질은 전혀 안 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 말로만 하면 감이 안 온다, 그죠? 이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레드 블랙 트리예요. 여기 이제 레드 블랙 트리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10이라는 걸 하나 집어넣어 보자 이거죠. 그러면 자,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서 10 넣을 때하고 초기 과정은 똑같아요. 10은 7보다 크기 때문에 오른쪽을 가야죠. 이제 루트부터 쭉 어디 요 10이라는 거를 어디다 넣어야 될지를 찾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보다 크니까 오른쪽을 가야 되고 요것보다 작으니까 왼쪽을 가야 되고 요놈보다 작으니까 왼쪽을 가야 되고 요것보다 크니까 오른쪽에는 여기 이제 널이죠. 널 포인트 여기다가 넣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 넣었어요. 그냥 요 넣었습니다. 새로 들어간 노드를 G라고 한다 그랬죠. 자, 반드시 이제 레드 노드로 집어넣으라 그랬죠. 그래서 레드 노드로 넣고 나니까 만약에 내 부모가 블랙이었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끝. 해결이 뭐 위반 사항이 없는데 내 페어런트가 레드였어요. 그러면 이제 레드 바이올레이션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삼촌이 무슨 색깔이냐 봤더니 레드다. 그러면 케이스 1에 해당되죠. 케이스 1이면 뭡니까? 아버지 세대하고 할아버지 세대의 색깔을 바꾸라. 이래요. 그러면 여기가 레드가 되고 여기가 다 블랙이 될 겁니다. 체인지 컬러를 바꾸라. 그래서 바꾼 게 이거예요. 바꾸고 나니까 여기는 다 블랙이 됐고 여기는 레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까지는 해결이 됐는데 요 놈이 레드가 되면서 요 위를 이제 내 조상들을 봤더니 위반 사항이 없느냐? 그만 또 이제 원래는 이제 정조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아버지하고 또 레드 바이올레이션이죠. 그러니까 또 4번 위반이 생긴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계속 따라 올라가면서 위반이 없는지를 계속 체크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레드 바이올레이션 4번이 위반됐으니까 이놈이 이제 새로 그러니까 마치 이 서버트리 그러니까 자식들 딸린 요 노드 Z가 여기에 그냥 인서트 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냥 그러면은 이제 내 삼촌은 여기 있죠. 삼촌이 Y입니다. 삼촌이 이번에는 검은색이네. 그러면 뭡니까? 삼촌이 검은색인데 내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아까하고 좌우가 바뀐 형태지만 이렇게 이제 C자 형태 반대 모양 이제 이렇게 되면 케이스 2라 그랬어요. 그러면 작게 돌려갖고 일렬로 일단 쫙 세워야 돼요. 작게 돌려서 케이스 3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작게 돌리면은 12가 올라가고 20은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아직 그 색깔은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냥 요대로 색깔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렬로 딱 세웠죠. 여전히 지금 이 두 개는 위반 레드 바이올레이션입니다. 그냥 자 그럼 이제 케이스 3일 때는 이번에는 크게 돌려버리라 이거죠. 이번에는 이제 크게 돌려버리는데 그러면서 7은 내려가면서 빨갛게 되고 12는 올라가면서 까맣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은 12는 올라가면서 까맣게 되고 7은 내려오면서 빨갛게 되고 원래 빨간 요 놈은 그냥 그대로고 요렇게 딱 하고 나면은 레드 블랙 트리가 성질을 이제 5가지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인서트 거의 다 끝나갔어요. 다 끝나가요. 여기 아마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이제 중간고사 시험 문제 나온 건데 1, 2, 3, 4, 5를 연속으로 삽입을 했을 때 레드 블랙 트리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바이너리 서치 트리였으면은 그냥 바이너리 서치 트리였으면 이래 돼버리겠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래 돼버리죠. 1, 2, 3, 4 그죠? 그냥 바이너리 서치 트리였으면 완전 스큐 형태가 될 거라고. 그런데 이제 레드 블랙 트리는 이제 스큐가 생길 것 같으면 이제 화이트 밸런스를 계속 맞춰줍니다. 제일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1을 넣겠죠. 1을 이제 루트, 그러면 이제 뭐 제일 처음에 하나 넣었으니까 이게 루트 노드죠. 그러면 이제 2번이 위반됐으니까 그거는 그냥 블랙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2번 성질을 고쳐주는 건 쉽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를 삽입하면 1보다 크니까 오른쪽에 삽입하겠죠. 자, 해놓고 보면은 내 페어런트는 레드이기 때문에 위반 사항이 없어요. 여기는 뭐 해결해 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3을 삽입하면 또 1부터 해서 1보다 크니까 오른쪽에다가 2보다 크니까 이쪽에다가 3을 삽입해야 되죠.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레드 바이올레이션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3초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 닐이 널 포인트가 널 노드에 해당되는 게 그러니까 3촌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자, 어쨌든 요 놈이 이제 Z입니다. 그래서 3촌이 이제 블랙인데 할아버지하고 일렬로 딱 서 있죠. 그러면 케이스 3인 거예요. 이렇게. 케이스 3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할아버지를 기준으로 크게 돌려버리라 그랬죠. 그래서 크게 돌리면서 1은 내려가면서 빨간색이 되고 2는 올라가면서 검은색이 되고 3은 그냥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하니까 그냥 완벽한 레드 블랙 트리가 또 됐어요. 여기다 또 4를 집어넣으면 또 이렇게 되죠. 4가 이제 2보다는 크니까 오른쪽을 와야 되고 3보다는 크니까 이쪽으로 와야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레드 바이올레이션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또 4번 위반이죠. 그러면 3촌을 봤더니 이번엔 3촌은 레드이네.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세대하고 색깔을 바꾸라. 자, 바꾸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바꾸고 나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할아버지가 레드죠. 그러면서 루트가 됐으니까 이 루트 노드가 레드면은 그냥 블랙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자, 이래 놓고 나니까 지금 이제 또 4개의 노드를 가지는 레드 블랙 트리가 된 거죠. 여기서 또 5를 집어넣으면은 또 이쪽에 또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레드 바이올레이션이면서 3초는 이거. 그런데 이렇으니까 케이스 3이죠. 아까하고 똑같다, 그죠? 그럼 이 할아버지를 기준으로 크게 돌려라 이거지, 이렇게. 크게 돌리면서 3은 내려가면서 빨갛게 되고 4는 올라가면서 까맣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끝. 요 모양이 나오면은 그때 점수가 몇 점짜리였더라? 한 20점. 요 모양이 나오면 20점이고 중간에 이제 뭐 가다가 어딘가 이제 3까지 갔으면 10점, 4까지 갔으면 15점.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도 시험에 반드시 나올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그 데이터를 이제 또 몇 개를 주고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연속으로 쫙 이렇게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런 모양을 미리 주고 그죠? 이런 모양을 미리 주고 여기다가 10, 뭐 20 삽입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자, 어쨌든 다 하고 나면은 완성되고 나니까 여기도 그렇고, 그죠? 딱 레드 블랙 트리 모양이 되면서 블랙 하이트가, 딱 보면 블랙 하이트가 항상 일정해요. 여기서도 뭐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블랙 하이트가 일정한 레드 블랙 트리가 만들어졌다. 알고리즘은 약간 복잡한데, 근데 이 알고리즘 제가 이제 요걸 하면서, 요거는 제가 이제 강의 준비하다가 손으로 이제 해갖고 그리는 건데, 자, 알고리즘이 이제 레드 블랙 트리 알고리즘 시작할 때, 일단은 4번 위반에 대해서, 4번, 그죠? 레드 블랙 트리에 4번 위반이 되는 경우에 아까 세 가지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1번 위반인 경우에는 색깔을 바꾸는 거지였죠. 색깔을 바꾸면서 그 할아버지를 새로운 Z로 해서 다시 그 조상 올라가면서 다시 그러니까 1번인 경우에는 케이스 1인 경우에는 케이스 1에 대해서 해결하고 그 조상 이제 루트로 올라가면서 다시 알고리즘을 돌려야 돼요. 그죠? 만약에 딱 봤더니 2번인 경우에는 무조건 3번 형태로 바꿔줘야 돼. 그리고 3번인 경우에는 크게 돌리는 거죠. 2번은 작게 돌리는 거고 3번은 크게 돌리는 거고. 자, 여기는 그래서 칼라 바꾸는 거고, 칼라 바꾸고 나서는 다시 계속 이제 스타트 상태로 가야 되고, 2번은 스몰 로테이션이고, 요거는 이제 크게 돌리는 빅 로테이션이다. 그래서 3번인 경우에는 딱 하고 나면 반드시 이제 해결이 돼요, 그냥. 2번은 반드시 2번을 해결하고 나면 반드시 3번 상태가 되고, 3번 상태를 해결하면 이제 반드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 어떤 노드를 이제 집어넣으면 4번 위반일 때는 1번인 경우, 2번인 경우, 3번인 경우에는 어떤 상태로 갈 수도 있는데, 각각의 상태로 갔을 때는 다음 상태가 뭐냐 하는 거는 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참조하면 되겠다. 자, 요까지 해서 이게 레드 블랙 트리 하여튼 인서트 하는데 되게 좀 복잡했습니다. 알고리즘은 이렇게 막 돼 있는데, 요렇게 돼 있는데, 그 알고리즘은 제가 하나하나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딱 뜯어보고, 뭐 알고리즘 자체에 여기다가 발로 메꾸기 이런 거는 이렇게는 시험이 안 나올 거니까 뭐 보기 싫은 학생은 안 봐도 됩니다. 그냥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있으면 돼요. 질문 몇 가지.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이제 딜리트는 더 복잡합니다. 이제 인서트가 좀 복잡했죠. 딜리트는 더 복잡하니까 10분 쉬었다가 머리를 좀 맑게 해서 또 계속하도록 합시다.